봅시다. 자, 오늘 볼 거는 자 284페이지에 수업에 집중하라고. 자, 284페이지에 자, 전자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화원원 반응은 요 전자의 이동이 본질이에요. 뭐 산소, 수소 뭐 이런 거는 전자를 알기 전에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이었던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전자 때문이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산화수라는 것도 이걸 좀 편하게 따져보자 라고 해서 만든 개념일 뿐이지 저게 본질은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전자의 이동, 전자가 나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전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산화환원 반응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면 자, 여기 원자가 있는데 요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요. 무슨 반응한 거야? 산화 반응하는 거죠. 전자 나가니까 뭐가 되니? 원자에서 전자가 나가면 이온. 무슨 이온? 양이온. 그치. 양이온 되는 거야. 근데 주로 양이온은 누가?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금속이 양이온 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누구? 비금속 원자의 경우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전자가 들어가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하는 거죠. 그럼 뭐가 돼? 음이온이 되겠지. 자, 그런데 원자가 양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양이온이 원자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자가 들어가겠지.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원자, 비금속 원자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전자가 나가겠죠. 무슨 반응? 그렇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원자가 이온이 되고 이온이 다시 원자로 되돌아가는 이때 전자를 주고받게 되고 이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거는 통합과학이 됐건 화학원이 됐건 간에 주로 보게 되는 건 요 얘기를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금속과 양이온의 관계, 요 얘기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비금속과 음이온의 관계를 학교에서 해주는 학교도 있고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오는 학교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비율이 많진 않아요. 나와봐야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 그마저도 안 나오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할 때 그때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 아니면 학교 프린트에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할 거고 여기서는 저걸 주되게 보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금속과 양이온의 관계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금속과 양이온의 관계에 대한 이제 화학 방식들을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통합과학에서도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화학원에서도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다 같은 애들이에요. 누구냐? 여러분 교재 295페이지, 28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285페이지에 탐구자료창에 자,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 그 다음에 구리와 질산의 수용액의 반응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통합과학에서도 얘네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화학 반응식은 외워두는 게 편해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하는 반응들은 어디에서? 물 속에서 하는 반응들입니다. 물 속에 뭐가 있겠어?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금속 M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요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얘들아,
지금 금속 원자와 양이온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이온은 필요 없지. 이건 신경 쓸 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경 쓸 필요 없다. 얘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를 여기 요 금속과 양이온의 관계 얘네를 볼 거야. 얘네끼리 전자를 주고받을 거고 얘네들 사이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얘네만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 세 가지를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 아연과 황산구리 반응해서 황산 아연과 구리가 되는 반응. 두 번째, 구리하고 질산은이 만나서 질산구리가 되고 은이 되는 반응. 세 번째로 자,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근데 사실 얘네들 중에서도 그지? 문제는 1번과 2번으로 좀 나올 거예요. 3번은 문제 뭐 나오긴 하지만 얘가 메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1번과 2번이 이제 메인이 돼서 나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완자 교재에서도 방금 봤던 페이지에서도 1번과 2번이 메인에 있고요. 얘는 옆에 그죠? 보충자료로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얘 그렇다고 모르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저 뒤에 가서 산염기 거기 가서 또 나올 거거든. 그치?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얘네가 이제 반응식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볼 건데 얘네가 누구 먼저 볼까? 황산구리 먼저 볼까요? 황산구리를 보면 구리 금속이죠. 황, 산소 다 비금속이지.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하죠. 자,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물에 잘 녹지.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잘 뜯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 속에서 이렇게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져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아연은 금속이죠. 금속은 물에 녹니 안 녹니? 안 녹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연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변했대요. 변했더니 이제 누가 아연과 황산 얘네가 지금 이온결합한 거지. 얘네가 물에 녹은 상태, 다시 얘기해서 아연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리가 이제 금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누가 변했니? 자, 아연이 금속 원자였는데 뭐가 됐어? 양이온 됐죠. 양이온 되니까 전자 어떻게 해야 돼? 내놔야 되지? 전자가 나가야 되죠? 얘가 가뜩이나 뭐 이가 양이온이잖아. 전자 몇 개? 2개 나가야 되지. 그죠? 이때 여기서 전자 2개가 나간 거야. 무슨 반응? 산화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구리이온이 있는데 자, 구리이온이 이렇게 가면서 뭐가? 구리 원자로 됐어요. 그럼 양이온에서 원자가 돼야 되니까 전자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었으니까 그죠?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 됐나?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누구는? 황산이온은 변화가 없죠. 음이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야 얘는. 얘는 그냥 음이온은 그냥 여기 있으면서 여기 금속과 양이온이 변하는 거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이온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쪽에 계속 한번 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 질산이온, 그지? 이 이온결합 물질이고 얘가 물 속에서 어떻게 은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있고요. 구리는 금속이니까 요렇게 있겠죠. 근데 얘네가 뭐 했다? 변했다. 자, 이제는 구리와 질산이온 얘네가 이온 결합한 거니까 물 속에 이제 구리 이온과 질산이온이 있고 은, 금속 원자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네가 또 변하죠. 누가? 구리가 요렇게 구리 이온으로 양이온 됐으니까. 근데 얘가 또 이가 양이온이네요. 전자가 두 개 빠져나갔지. 무슨 반응? 산화 반응. 또, 자, 은 이온이 자 요렇게 가면서 은으로 변했어요. 근데 얘 은이온은 1가 양이온이네.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죠? 이렇게 자 누가 어떤 금속이 어떤 양이온으로 어떤 양이온이 어떤 금속으로 변하면서 전자가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산화 반응했는지 환원 반응했는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여기서 볼 거는 요 두 번째 반응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요걸 보니까 그지? 뭔가 좀 그지? 뭔가 하나 만 것 같아. 그지? 뭐가? 개수가 안 맞잖아. 우리가 앞에 산화수법에서 배웠던 거 그지? 전자 나간 전자의 개수와 들어간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다르죠 지금. 자, 그럼 은이온이 1가 양이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가 2가 양이온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개? 두 개가 변하면 되지. 그러면 전자 두 개, 그러니까 이온 두 개에 전자 한 개 들어가서 두 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은 원자도 몇 개?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앞에서는 자 금속 원자 하나 변할 때 양이온도 하나 변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원자 하나 변할 때 양이온이 두 개 변했지. 개수 비율이 좀 다르죠. 그 개수 비율 따지는 거를 우리가 양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개수 비율, 개수 따지는 거를. 그게 난이도가 있어. 그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 이제 화학원에서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지금 화학원 교과서 말고 예전 화학원 교과서에서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거 같단 말이야. 애들 잡는 문항. 요새는 이제 교과서 바뀌면서 그 내용은 많이 빠졌어요. 자, 여하튼 그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마그네슘. 자, 얘 좀 조심하셔야 되죠. HCl은 공유결합이에요. 분자죠, 분자. 언제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얘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해서 이제 뭐가?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이온,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있고, 그죠? 자, 그럼 마그네슘이 요렇게 양이온이 되고, 이가 양이온이니까 전자 두 개 나갔겠죠. 산화 반응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누구? 수소 이온이 요렇게 가면서 수소 기체로 전자 1가 양이온이니까 하나 들어갔겠지? 그래서 무슨 반응? 환원 반응. 그러니까 여기도 나간 개수와 들어간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두 개 변할 거고, 그럼 전자 두 개 들어가서 공간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H2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고로 받을 거는 뭐냐면 자 수소 이온 두 개가 변해서 전자를 받았겠지 한 개씩.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로 변한 다음에 걔네가 공유결합해서 수소 분자로 요렇게 변하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알았지? 이온이 바로 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온이 이렇게 원자가 되고 그 원자들이 결합해서 수소 분자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요 세 가지 반응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을 좀 봐야 돼요. 자, 추가적인 얘기들 몇 가지 볼 건데, 자, 첫 번째로 볼
반응식이라는 게 있고요. 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산화 반응식은 그냥 말 그대로 산화 반응하는 거 쓰면 되는 거고, 환원 반응식은 환원 반응하는 거 쓰면 돼요. 그러면 산화 반응하는 게 누구야? 아연이 아연 이온된 거죠. 이거 쓰면 돼요. 아연이 화살표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변화 반응. 변해서 뭐가 됐다? 아연 이온 됐다. 또 환원 반응하는 건 누가? 구리 이온이 구리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 구리 이온하고 구리는 다른 거야. 구리 이온이 변해서 뭐가 됐다? 구리가 됐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면 틀려요. 뭘 써야 되느냐? 지금 그냥 변한 거 아니잖아. 뭐가 있었어? 전자에 출입이 있었죠. 전자가 나가고 들어간 거. 그거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전자 나갔죠. 그 나간 전자의 개수를 화살표 오른쪽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면서 전자가 들어갔죠. 들어간 전자의 개수를 화살표 왼쪽에 써주는 겁니다. 다시 나간 건 오른쪽에, 들어간 건 왼쪽에.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이 화살표는요, 좀 전에 설명했지만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화살표는 등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이 같다는 거야. 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쪽이 같니? 뭐가 달라?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양성자 개수도 같고 중성자 개수도 같을 텐데 전자 개수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자 개수가 같아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를 가려버리면 양쪽의 전자의 개수가 다르지만 이렇게 써주면 양쪽의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은 나간 건 오른쪽에, 들어간 건 왼쪽에 써주면 돼. 그래서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은 이렇게 전자까지 표현해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서 나간 요 전자가 요렇게 들어가서, 그지? 여기에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얘네가 저렇게 전자를 주고 받는 거는, 그지? 멀리 떨어져서 얘다 전자 받아라고 전자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돼? 직접 만나서 주고받아야 돼. 그걸 우리가 다른 말, 보통 화학에서는 충돌한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응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원자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원자를 주고받건 전자를 주고받건 이런 입자, 물질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 교재에도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걸로. 그래서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주는 동시에 쟤는 받는 거야. 나는 지금 줬는데 쟤는 이따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주면 지금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고 받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다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동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서로 반대되는 반응이고 얘는 동시성,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만 일어나거나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산화 반응 하려면 반드시 그때 누군가 환원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런 얘기.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볼 건 뭐냐? 자, 이번에 구리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 세 개의 반응식이, 세 가지 반응식이 주로 이제 통합과학이 됐건 화학원이 됐건 여기서 이제 금속과 양이온의 관계로 주로 문제 나오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왜 얘네만 나오냐? 이유가 있어요. 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구리는요. 구리 자, 고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뒤에 S를 써서 이 솔리드 약자입니다. 이 고체란 뜻인데 구리 금속 고체로 있을 때는 얘는
붉은색의 광택을 띄어요. 또 얘가 구리가 이온으로 있을 때 물에 녹아 있을 때 수용액 물에 녹아 있을 때 이때는 푸른색을 띄어요. 그리고 구리가 산소랑 결합하고 있을 때 이게 산화구리 2라고 하는 물질인데 자 산소랑 결합하고 있을 때는 검은색을 띱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얘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애들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구리냐? 대부분의 금속들은요 고체로 있을 때 광택을 띱니다. 보통 이런 광택을 띠지. 이걸 보통 은백색, 회백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금속들 중에 일부 특정 광택을 띠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금은 노란색의 광택을 띠죠. 구리는 붉은색의 광택을 띱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다른 금속과 구분이 잘 되겠지. 또 대부분의 이온들은 물에 녹아있을 때 투명해요. 왜 소금물 생각해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인데 다 그죠? 투명하잖아 얘네. 그죠? 근데 일부 몇몇 이온들이 물에 녹아서 색깔을 띠는 이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 이온이에요. 그럼 구리는 봐봐. 금속 고체로 있을 때도 색깔이 남달라. 이온으로 있을 때도 색깔이 남달라. 그러니까 얘는 있는지 없는지 그죠? 바로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금속이나 다른 이온들을 이용하면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저렇게 비커 안에 놓고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다 은백색 되고 다 투명하고 이러면 지금 이 안에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일어났나? 하고 뭐 찍어서 맛을 봐? 그러다 세상이여 굿바이 뭐 이러면 어떻게 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전하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반응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가지고 교과서에 소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에 이렇게 구리이온이 있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소개가 되어 있고 얘네들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얘는 지금 변하기 전에 구리이온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물 속에 구리이온이 있어서 푸른색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변하고 났더니 이제 구리이온이 없지. 구리이온이 없죠. 얘는 구리고 구리이온이 아니잖아. 구리이온은 없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여기에 푸른색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옅어집니다. 색깔이.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안에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얘는 아예 구리이온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투명했을 거라고.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구리이온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점점 푸른색이 짙어져요. 그래서 색깔이 있으니까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구리이온이 아예 없잖아. 대신에 얘는 수소, 기체죠.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로 발생하겠지. 색깔 변화는 없지만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걸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의 이런 이제 색깔의 특징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치? 요거 붉은색 띈다, 검은색 띈다 이거 계속 다음 주에 우리 하는 거에서 계속 다른 실험에서 또 나올 거야 얘네. 알지? 색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얘가 실험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리고 또 구리는 구하기가 쉽잖아. 정 없으면 정선 이렇게 뺏기면 되는 거냐 필요, 그지? 구하기 쉬우니까 보통 이런 걸로 이제 소개도 많이 되어 있고 교과서에 문제도 얘네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